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팬데믹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국제 유가 급락이 겹쳐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3월 3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미국은 다시 제로금리로 가면서 경제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국제 경제는 금융위기를 맞이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닷컴 기업의 버블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버블이란 투자 생산 따위의 실제의 조건에 따르지 않는데도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고 증권 시장이 가열되면서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닷컴 버블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닷컴 기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성과가 미비하면서 기업들이 붕괴되고 미국 산업에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구조조정이나 이자율 하락이라는 해결책을 선택하는데 당시 미국은 구조조정 대신 이자율 하락을 선택합니다. 자, 이자가 하락하면서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죠. 자, 여기서 또 모기지론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죠. 하지만 대출을 하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담보가 주택이고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바로 모기지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은행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의 신용 등급을 확인한 후에 돈을 빌려줍니다. 신용 등급을 책정하고 레이팅이 일정 등급 이상이 되어야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도한 이익을 위해서 저 위에 있는 정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 좋은 등급들을 트렌치로 묶어서 새로운 MBS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MBS란 채권을 팔고 수익을 얻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모기지 채권들만 묶어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지불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줬던 것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MBS 안에서는 여러 등급들이 섞여 있어서 어떤 것이 안 좋은 등급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신용이 불량한, 다시 말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를 위해 보험 채권으로 CDO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발행했던 기관이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이었고 그래서 금융위기를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명명합니다.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기관이 제일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죠. 결국 쉽게 망가지지 않을 것 같던 모기지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택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금도 쉽게 갖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버블이 붕괴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 집값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즉 집을 팔아도 원금의 손해가 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단순 질병으로 인한 경제 악화, 소비 위축, 투자 위축, 그에 따른 시장 하락 등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말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우리나라야 IMF 이후에 트라우마가 존재하는지 외환 보유를 끔찍히 생각하는 바람에 IMF 때와 같은 사태는 벌어질 리는 없고 미국 경제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흔들릴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단순 주식시장의 하락,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등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단순 투자심리 위축이지 오래 끌고 가면서 경제 위기까지 갈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회복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내용은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